어떤 내용이 있을지. 그리고 최근 세간에 가장 큰 화제가 되는 것은 대통령의 업무 보고. 아까 네. 보니까 대통령도 업무 보고 생방송을 하는데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도 생방송을 해요. 그래서 정당 사무는 그러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주장을 하시기는 하는데요. 모두 6일간 1682분 동안 생방송 라이브를 지켜보셨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대통령 업무 보고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두 분께도 한번 여쭤볼게요. 저는 너무 훌륭하다고 생각해요. 이건 자신감에서 하는 거고, 제가 이게 대기 인원 봤더니 그때 신인규 변호사가 보여주셨는데 뭐 2만 명, 3만 명이 보고 누적 인원은 60만이 넘었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왜 그러냐? 이게 단순히 뭐 사이다다 이게 아니에요. 이 정책이 나한테 와서 닿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개하는 거는 자신감이 있고 어느 정도 현안에 대해서 국민들께 알려드릴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돼 있기 때문이에요. 심지어 그 취재해 보면 기자한테 들었더니 왜 이학제 개망신을 주냐 이러잖아요. 미리 세팅을 한다는 거 아니에요, 아젠다는. 맞아요. 예, 네. 왜냐하면 그냥 진짜 망신 주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얼만큼 알고 있는지,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건 이런 아젠다가 있고 이슈가 있다. 네. 그것도 준비 제대로 안 해놓고 사실상의 뒷담화를 하는 게 맞는 겁니까? 그렇죠. 이 어떤 기관장이요. 예. 그리고 전 정부는 어떻게 했어요? 국정원 업무 보고 받는다고 하면서 받는 둥 마는 둥 술판 버리고 엎혀서 나왔다고. 그러니까요. 진짜 부끄러운 줄 알아야죠. 그게 제일 창피한 겁니다. 국정원 업무 보고 하러 갔다가 뭐 그런 거는 거기에 대해서 왜 말을 못합니까? 그러니까요. 국민의힘. 관심 없고 얼마나 술을 많이 마셨으면 엎혀 나올 정도로 술을 마셨으니 그게 제대로 된 업무 보고를 하겠습니까? 그냥 술이나 먹여서 보낸 거 아닙니까, 대통령을. 알콜 보고죠, 알콜 보고. 알콜 보고다. 하여간 술 먹고 역시 신인규 아주 정말 정말 훌륭해. 예. 언어 마술사. 업무 예. 보고에 대해서는 네. 사실 저게 대통령께서도 엄청난 리스크를 부담하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럼요. 아니 저렇게 할 것 서로가. 같으면 네. 자기는 얼마나 더 준비를 많이 하겠어요, 본인은. 아니 생중계니까 주워 그럼요. 담을 수도 없잖아요. 예. 말 한마디가 그렇죠. 잘못 나가면 아니 질문이 얼마나 중요한데요. 그러니까. 예. 아니 질문하는 것도 평가의 대상이 그렇습니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대통령께서도 본인이 가진 뭐 그걸 제가 뭐 권력 내지는 본인의 특권은 아니지만 이걸 이제 내려놓고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통령도 사실 이제 더 이상 선거가 없는 분이고 이분은 더 이상 이제 평가를 받을 필요는 없는 분인데 더 열심히 하는 거죠. 더 평가를 받겠다는 예. 어떻게 보면 부지런한 아주 성실한 그런 학생의 입장이어가지고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는 굉장히 감사한 일이고요. 동시에 이재명 대통령의 업무 보고를 보면서 우리가 하나 확실한 거는 공직자들의 태도가 이제 달라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뭐 콩 GPT 국장도 뭐 발언을 잘했다. 또 생각해보니까 요건 좀 틀렸네. 이런 식의 또 집단지성에 의한 또 더블 체크. 숫자가 다 틀렸다면서요. 그러니까 더블 체크를 또 받기 때문에 예. 아니 그리고 그 얘기도 하죠. 왜 콩 얘기하는데 실제로 콩이 남아 돌아가지고 어려운 부분에 대한 이야기는 안 나오고 그냥 숫자만 가지고서 했냐고 이런 비판도 네, 있는데 뭐 저는 정리해서라도 공직자들의 태도가 이제는 더 진지해질 수밖에 없고 더 노력할 수밖에 없고 이제는 감시를 받는다는 것 자체가 공무원들은 힘들지만 국민들은 좋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앞으로도 이 업무 보고가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활성화가 되면 지방정부에도 압박이 갈 수가 있고요. 네. 앞으로 공직사회가 조금 더 프레시되고 조금 더 이렇게 활력 있게 뛰어다니는 이제 그런 역할로 변화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실제로 싶습니다. 제가 취재해 보니까 그토록 그 무감했던 국장님께서 밤새워 공부를 하시더라. 안 하면 깨지니까요. 네, 안 하면 국민 앞에 깨지니까. 깨지잖아요. 그리고 준비는 해야 되니까 이제 시험이 있으니까 임박하면 최소한 밤새는 공부는 것처럼. 아니 그거 있을 거예요. 보통 네. 업무 보고 자리 보면 카메라는 대통령만 찍잖아요. 맞아요. 그럼 저는 그 상상도 해요. 아 누군가 조는 사람 분명히 있을 거예요. 조는 사람 있었어요. 있을 것 같아요. 현장에서 보시는. 예, 현장에서. 근데 이제 지금은 졸다가도 대통령께서 이렇게 보시다가 뭐 양성평등은 어디 있습니까? 하면 또 손 들어야 되잖아요. 아니 얘기할까 말까. 어머. 하여간 어느 부처 못 졸아 이제 졸지도 못해요. 어느 부처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실무자 같아요. 밤새 준비하신 것 같아요. 아, 그래서 또 장관 피곤- 보고하는데 네. 뒤에서 주무시고 계시더라고 한 분이. 근데 이제는 긴장하게 되는 게 네. 그러니까 공직사회가 긴장하는 것은 국민들에게는 그게 오히려 행정의 만족감과 효능감을 그렇습니다. 주는 거기 예. 때문에 저는 이런 거는 사실은 실력 있는 대통령 아니면은 하기 어렵죠. 근데 저는 참 그래도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런 문을 하나를 열어버린 거기 때문에 네. 저는 이제 앞으로도 이재명 대통령보다 더 훌륭한 사람들이 더 대통령 준비해야 될 것이고 그렇습니다. 공직자들도 괜한 마음으로 나 가서 3년 동안 이학재 사장처럼 뭐 그냥 대충 보고 와 이런 사람 이제 공공기관장 못 갈 예.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저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컨텐츠 경쟁력이 있는 사람이라야만 대통령을 할 수 있겠다. 맞아요. 그러니까 정책 능력이 없는 분들은 곤란하다. 그냥 입으로만 얘기하고 이런 사람은 안 된다. 실제로 저는 업무 보고 과정 중에 중요한 거는 정책으로 만들 수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다는 거예요. 지난주만 하더라도 대통령이 생리대 가격을 처음 얘기했어요. 이거 우리나라 왜 이렇게 비싸냐. 다른 나라에 비해서 비싸니까요. 터무니없이 비싼 네. 이유가 뭐냐. 이거 다 독점. 독과점의 네. 폐단 아니냐. 그리고 그 자궁경부암 비싸요. 그 예. 예방 주사를 초등학생들은 놔주거든요. 네. 이게 의무 접종으로 돼가지고 그렇구나. 여성들은 아들만 있구나. 네, 몰랐어요. 딸만 있는 집은 네. 알아요. 아들만 있는 집은 모르는구나. 아들도 놔준다는 거예요. 네, 그 남성 청소년들까지도 HPV를 확대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근데 사실은 그동안 이런 것까지 세밀하게 챙기는 대통령은 사실 없었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의미 있고 저는 법무부 업무 보고에서 초코파이 소송 있잖아요. 네, 네. 5만 원 예. 벌금 물린 거 이거 항소해가지고 했던 거 관련해서 그 이를테면 꼭 이렇게 기소로 맞아요. 뭐 재판하면 변호사 없는 돈에 또 예. 변호사 구해야 돼. 저희도 피곤하면 저희도 힘듭니다. 저희도 뭐 소송이 몇 가지 또 걸려 있고 또 소장이 또 하나 날아왔는데 이런 것들이 날아오면 또 변호사 구해서 변호사님도 비싸. 다 비용이죠. 국민들 비용이 입장에서. 커요. 시간 예. 비용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 꼭 이렇게 하지 말고 기소 대신 처분할 뭐 새로운 제도 네, 같은 거 그건 없냐 진짜 필요해요. 이런 거. 그다음에 이제 촉법선의원의 연령 기준이나 교통범칙금 같은 경우 없는 사람들은 뭐 7만 원, 6만 원 이렇게 되게 막 그리고 빨리빨리 내는데 있는 사람들은 뭐 그 10번, 20번 밀린데 그 무슨 의미가 있겠냐. 뭐 액수의 별 그러니까 이거를 차등부과하는 방법을 마련해 봐라. 뭐 이런 등등의 정책이 새롭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너무 유의미해요. 왜냐하면 작은 부분과 관련해서 왜 대통령이 작은 부분까지 언급하냐라는 게 국민의힘의 비판의 또 하나의 핵심이던데 네. 그게 어떻게 비판이 될 수 있습니까? 그리고 그런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정말 제가 검찰에 오래 계셨던 분이 굉장히 보수적인 분이신데 이 국민을 이 막 범죄화로 만드는 건 하등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급적 행정벌 성격으로 빠진달지. 근데 이제 수사 선상에 이 수사를 업으로 하는 분이 이거 자기가 좀 잘 모르겠어. 기소해서 뭐 받을지 안 받을지도 모르겠는데 그리고 너무 가벼워. 이러면 이제 기소유예라는데 기소유예도 처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다 남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는 그러면 기소를 안 해? 이거 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제3의 방법이 필요한 거예요.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법무부에서 논의해야 되는 거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면 또 행정 그 이제 헌재로 가져간단 말이에요. 네. 헌법소원으로. 예, 예. 그것도 헌법소원 사건 중에 상당 부분이 이거예요. 이걸 다투는 거.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국민들한테 정말 좀 숨통을 트여드려야 된다.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대통령은 전문가를 우리가 뽑는 게 아니에요. 아니 전문가를 뽑을 거면은 시험 봐서 뽑죠. 네. 근데 대통령은 국민의 마음을 읽는 분을 우리가 대표자로 뽑는 거고 각각의 조직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대통령을 보좌하고 대통령 판단을 내리시는 분이거든요. 우리가 국민주권 정부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좀 뭐랄까요 게을러 터진 공직자들도 분명히 있는데 그런 사람들 누가 가서 혼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민을 대신해서 네. 그 자리에 하라고 보내놓은 분이 이재명 대통령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혼내고 있는데 이걸 가지고 갑질이니 뭐니 이렇게 비판하는 거는 네. 대의제 내지는 대한민국 헌법 체계에 대한 이해가 너무 부족하거나 네. 아니면 억지로 비판만 하기 위한 애달픈 노력 아니겠나. 근데 그런 되게 생각이 웃긴 것 같아요. 조선일보를 비롯한 보수 언론들이 직장 갑질이라고 이제 듭니다. 아니 했는데 어떻게 갑질이 돼요 이게? 장관이나 기관장들이 직장 갑질 119에 이재명 대통령 신고하고 아니 그럼 이렇게 얘기하세요. 경찰이 강도 잡는 것도 갑질이네. 강도의 입장에서 경찰이 네. 강도 잡는 것도 갑질이라고요. 아이고, 우리 다 갑질이지. 지금 노회찬 재단 여러분들 벽돌기금 모금하시는 거 아시죠? 노회찬 의원이 얘기하셨잖아요. 그 모기 잡는다고 F킬라? F킬라 뿌리면 갑질이네, 그 F킬라도. 모기에 대한 보복이냐 네, 이런 맞아요. 건데 모기에 대한 갑질이냐 정확히 이런 분별해줘야죠. 건데 그러니까 언론이. 역할하는 거를 그러니까. 갑질이라고 얘기하면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게? 아주 답답합니다. 자, 지금 시간이 다 돼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요거만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5년은 너무 짧다. 김민석 총리의 그 국정 설명회 발언 가지고 또 논란이 좀 되고 있어요. 간단하게 한 말씀씩만 듣겠습니다. 아니, 성과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어떻게 보면은 그냥 세간의 어떤 평가 같은 걸 전했는데 그걸 또 더 하려고 하는 거니 뭐니 이렇게 하는 게 그게 진짜 허무맹랑한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어떻게 저는 보세요? 우리 정치가 누구 싫어서 누구 찍는다 이런 말 나오면 안 되고 누구 잘하니까 더 찍어주고 싶어서 나간다. 그리고 잘하면
더 정권을 줘야죠. 네. 그러니까 저 그런 차원에서는 지금 이재명 정부가 너무 잘하고 있고 네. 국민의힘이 이제 잘할 자신이 없으니까 이제 볼멘 소리를 하는 건데 네. 전 이재명 정부가 더 잘해가지고요. 더 잘하면 잘한 만큼 더 큰 책임과 권한을 받아가는 이런 선순환 정치 구조로 저는 바뀔 필요가 매우 크다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정치가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많이 바뀔 걸로 보입니다. 뭐 내일 또 저희가 취재해서 말씀드리겠지만 개헌을 통해서 또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해서도 대통령실 이제 청와대라고 해야 되겠죠. 네. 청와대. 잠시 후 끝나면 제가 바로 청와대 갈 텐데요. 오랜만에 갔다 와서 청와대. 갔다 와서 청와대 갔다 와서 또 내일 청와대 얘기도 해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두 분 말씀 너무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